오케이. 마이크 건드렸는데 괜찮나? 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네. 김채님 아니고 김초이. 김초이님 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네. 되게 좋아하는 다양한 브랜드랑 작가님들 네네네. 네, 많이 이렇게 태그가 되셨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베니한테 좀 꼬셔서 네. 빨리 문자 좀 해봐 이렇게 했는데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헤어 메이크업 한지 이제 6년 차 된 김초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마침 여기 건물 여기가 삼성역인데 여기 네네. 근처에 삼성중앙역에 혼자 1인샵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6년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어떠한 계기로 이제 시작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질문을 받으면 그 과정을 설명하기가 엄청 네. 길거든요. 아 좋아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합리적인 선택으로 메이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네. 원래는 제가 이것저것 다양하게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이제 호텔 경영으로 이제 2년제를 갔다가 이제 저랑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졸업을 하고 중간에 이제 취업도 해보다가 안 맞아서 또 뭐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갔던 데가 제조업 회사였는데, 거기서 좀 저랑 맞지 않는 부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남초 회사다 보니까 90% 이상이 다 남자 직원이었고, 저는 이제 관리직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제가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같이 일하는 데 있어서 좀 제약이 많았었고, 또 그 외적으로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불합리한 점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여기서 뭔가 내가 결혼하고 나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때 2018년도쯤에 뷰티 쪽이 한창 뜨고 있었던 그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미술 쪽으로 하고 싶었는데 사실 이제 좀 부모님이 학비가 많이 드니까 그냥 일반 대학교를 가는 게 어떠냐 해서 그냥 그때 그래 그러자 하고 이제 그냥 그 부분은 이제 그냥 덮어두고 있었고, 그러다가 그때 제 나이가 이제 29살이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뭐야 왜 이렇게 동안이에요? 지금은 그 나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세상에. 일단 네네네. 충격을 좀. 그래서 이제 한국은 또 유독 나이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그쵸. 보니까 갑자기 얘기하다가 까먹었는데 갑자기 얼굴 가리고 싶은데. 네, 28살이었는데. 네. 29살이었는데 9살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미술을 시작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막 그렇게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제가 그쪽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걸 활용해서 뭔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메이크업이 4차 산업혁명이 오더라도 AI가 대체되더라도 이게 사람들마다 얼굴의 특징이 다 다르니까 그것까지 커버하기에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하셨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메이크업이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면은 결혼하고 나서도 내가 만약에 출산을 하더라도 나중에 돼서 이제 또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일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니까 그렇죠. 좀 당분간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에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됐어요. 네. 굉장히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사실 처음에는 메이크업이 좋아서 선택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게 맨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셨을 때랑 또 지금은 제가 그 여러 가지 초이님의 작품들을 봤지만 너무 그냥 단순 메이크업이 아니라 거의 예술의 경지에 간 여러 작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어떤 여정들을 거쳐서 지금의 나의 스타일을 찾게 됐는지 그런 내용도 궁금합니다.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이게 그 회사를 다닐 때는 그래도 뭐 업무 강도가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일을 하면서 그쵸. 월급도 이제 정기적으로 들어오니까 맞아. 제가 그 일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은 월급이 이제 고정적으로 들어오니까 미래에 대한
그런 돈적인 부분에서는 그쵸. 걱정이 없었거든요. 너무 공감돼요. 창업한 1년 된 사람이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사업자 맞아. 1년 조금 넘었는데. 진짜.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뭔가 쉽지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늦게 시작하니까 보통 미용 시작하는 친구들은 빠르면 중학교 때부터 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회사 생활하면서 그때 제가 나이가 29살이었으니까 그 일찍 시작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뭐 심하면 10몇 년이나 이제 좀 늦게 시작을 한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더 절박했고 내가 여기서 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더 도태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래도 뷰티라는 시장이 또 시기마다 좀 막 몇 년 전 사진 보면 좀 촌스럽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또 어린 친구들은 그런 걸 더 빨리 캐치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뒤처지면은 그 친구들보다 더 그냥 도태될 것 같다는 생각에 사실 처음에는 월급을 50만 원 받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월급으로는 솔직히 서울에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불가능하죠. 네. 3잡을 뛰었어요. 그 제가 일했던 곳은 처음에 제가 청담 쪽을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누구나 메이크업을 시작을 하면은 다 이제 청담에 또 연예인들도 많이 하고 다양한 일을 많이 하니까 모두들 다 청담 쪽에서 시작하자라는 그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지원서를 내는데 아무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한 10군데 넘게 넣었는데 그래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던 거는 메이크업 자격증 하나밖에 없었고 경력도 없었고 뭐 미용 전공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제가 중간에 또 학교를 편입을 해서 그 전공도 완전 다른 거였거든요. 네. 영어 영문을 전공을 해서 네. 그래서 영어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막 대화를 이렇게 막 스무스하게 할 수는 없어서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아예 다른 전공이니까 그쪽에서는 뭐 나이도 많고 나이도 많으면 이제 사회생활을 많이 했다 보니까 뭔가 일을 시키기에 좀 불편한 상황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래 당연한 일이야 생각하고 제가 갈 수 있는 이제 샵을 선택을 해서 이제 저녁에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4시인가 5시부터 10시까지 일을 하고 주말이나 빨간 날은 휴무였어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다른 호텔 쪽의 복지로 직원들 헤어 메이크업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알바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청담에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쪽에 가서 헤어 메이크업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베이스 알바 하고 새벽부터 한 2-3시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일요일 같은 경우는 매주 메이크업 교육이 있어서 헤어 모델 메이크업 모델 모집해가지고 메이크업 교육을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했었어요. 와, 거의 쉬는 날이 없이 몸이 성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첫 시작이고 내가 이 길을 선택한 만큼 내가 열심히 해야지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을 포기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냥 그 월급이 너무 적으니까 좀 그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버거워서 울었던 적은 몇 번 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6년 차가 되셨는데 뭔가 나의 커리어에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한 브랜드나 일이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상업보다는 사실 개인 작업하면서 그런 걸 많이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예술적인 분야에서 제가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여러 가지 조합을 남들보다 좀 더 잘해서 그게 사진으로 뭔가 뛰어나 보이는 거지. 그게 뛰어난 거 아니에요? 제가 예술적인 능력이 진짜 천재처럼 막 뛰어나다고는 생각을 안 해서 저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개인 작업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헤어 메이크업 프리랜서도 얼떨결에 하게 됐거든요. 원래는 샵에서 메이크업만 할 생각이었는데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일이 사라지게 되면서 와, 그때도 진짜 중간에 알바를 그 비마트라는 알죠. 거 아시죠? 그 배달의 민족에 안에 있는 비마트 거기서 한 5개월 정도 알바 병행하면서 이제 출장 일을 조금씩 했는데 그때 이제 그만두는 시기에 조금씩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풀려가면서 일이 조금씩 생겼었는데
그때 상황에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없다 보니까 네네. 뭔가 상업 일을 따내기도 많이 힘들어서 그러면 내가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쌓아야겠다는 생각에 좀 작가님들이나 뭐 주변에 뭐 상업하면서 만나는 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저 개인 작업도 한다. 역시 두드려야 열리는군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기다리기만 해서는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나 원하는 작업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제가 맞아요. 먼저 이제 컨택을 해서 작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많이 작업을 해서 여러 포토분들, 모델, 뭐 스타일리스트 실장님, 뭐 세트 하시는 분들, 뭐 네일 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만났는데 이제 사람들마다 다 작업하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저는 좀 데일리보다는 화려한 게 저의 그런 취향적인 측면에서 잘 맞다라는 걸 알게 되어서 좀 아트로 전향을 하게 됐어요. 네. 그 아트가 이제 진짜 샵에서 하던 거랑은 굉장히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약간 어떻게 배우셨어요? 배운 건 없어요? 없고 그냥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곳에서 그 선생님이 좀 화려한 메이크업을 잘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옆에서 보면서 저런 식으로 색을 조합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그냥 옆에서 보면서 그냥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약간 좀 무모한 도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제안이 들어오면은 제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 한다. 그 기간 안에 어떻게든 하려고 해요. 맞아요. 왜냐면 뭐 기회는 또 다시 오지 않으니까 그 기회를 잡으려면은 일단 한다 하고 제가 어떻게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편인데 물론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내 레벨에서는 안 될 것 같다 하면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만 하면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상황이면은 저는 무조건 예스라고 하는 편입니다. 언제든지 완벽하게 준비된 때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맞아. 저도 공감합니다. 다 된다고 일단은. 무조건 됩니다. 맞아요. 예스 해야죠. 항상 준비돼 있는. 그렇죠. 최근에 한 작업들 중에 약간 모델이 기억에 남거나 아니면 팀이 기억에 남거나 좀 인상 깊었던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매거진 작업을 엄청 하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는 좀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래야 뭔가 제 입지를 다질 수 있으니까. 왜냐면 이게 편견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이제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청담 출신이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좀 우대상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매거진 작업 같은 경우도 그 청담 출신이 아니어도 거기 이제 프리랜서 팀들끼리 엄청 이렇게 뭔가 그분들 내에서 이제 매거진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담 원장님들에게도 여쭤봤어요. 혹시 제가 매거진 작업을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뭐 청담에 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프리랜서 팀 출신도 아니고 그냥 혼자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그 매거진 쪽을 뚫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그냥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에디터 분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매거진 에디터 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혹시 작업이 가능하시냐? 그래서 이제 너무 가능하다고. 당장 다음 주 작업이긴 했는데 저는 이제 무조건 가능하다 해가지고 이제 가서 했는데 사실 놀랬던 게 그러니까 얘기로만 들었던 부분을 제가 직접 현장에서 가서 봤는데 그 헤어 메이크업을 현장에서 엄청 이렇게 좀 유도리 있게 많이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촬영 만약 예를 들어서 개인 작업을 한다 그러면 그 촬영 관련된 헤어 메이크업 시안을 철저하게 다 준비를 해서 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현장에서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메이크업은 안 하고 헤어만 하고 메이크업 선생님은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헤어도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좀 바꿔보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현장에서 계속 바꿔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포토 작가님이 촬영을 엄청 빨리빨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델 2명을 저희가 4시간인가 5시간 만에 촬영을 해야 되는 건데 진짜
헤어 변형을 한 4-5번 했었던 것 같아요. 4-5시간 안에 네네네. 2명인데요. 네네. 와, 진짜 빨리빨리 네. 찍으시는구나. 그리고 그 찍은 우와, 거를 네. 이제 그 거기 있는 그 포토팀 분들이 바로 편집을 해서 이렇게 보드에다가 이제 붙여 놓으시더라고요. 우와. 바로 작업물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로만 들었던 거를 네. 실제로 경험하니까 와 진짜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작업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와, 혹시 매거진 이름? 데이지드. 데이지드. 와. 네네네. 그래서 좀 감사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프리랜서 팀 출신도 아니고 청담에서 뭐 일을 했던 경험이 없으니까 인맥도 전혀 없는데 네네. 알고 보니까 한 번 그 쇼장에서 뵀던 스타일리스트 선생님 실장님이 저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에디터님이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을 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떤 기회가 생길지 모르고 어떤 곳에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까 항상 이렇게 뭔가 준비하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와. 네. 진짜 6년 전에 시작하셨을 때랑은 네. 진짜 멋집니다. 와.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뭔가 나 잘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는 오로지 약간 저한테만 집중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막 남이랑 비교하다 보면은 이게 끝도 없잖아요. 맞아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뭐 아직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좀 더 배워야 될 부분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걸 계속 비교하다 보면은 점점 제 자신이 작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그냥 잘 신경을 안 쓰는 편이긴 해요. 그냥 작업할 때 제가 어떤 이미지를 참고해야 되지 그럴 때만 참고를 하고 평상시에는 막 그렇게 막 다른 사람들의 작업물을 계속 막 이렇게 보진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사실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보면은 이 사람은 진짜 너무 잘한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라고 뭔가 그런 생각에 빠질까 봐 그냥 자주 보진 않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 보통 영감을 어디서 많이 얻으세요? 약간 핀터레스트? 아니면 핀터레스트도 보고 그리고 그냥 뭔가 뭐 영상이나 이렇게 사진을 봤을 때 이런 거를 뭔가 평상시에 꼭 그 작업한다고 만들어진 무드보드 말고도 평상시에 뭐 영화를 보거나 사진을 보거나 아니면 뭐 사람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이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아 이거 다음에 해봐야겠다라는 걸 딱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메모지에 딱 적어놓고 이거를 언젠가는 해야겠다 하고 실천을 하는 편이긴 해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좀 그냥 제가 떠올렸던 이미지들을 그냥 기록해두는 편이에요. 네. 저 항상 헤매 하시는 분들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약간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이렇게 메이크업 지적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이 있나요? 마스카라 왜 저러지?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저도 일할 때 메이크업을 잘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한 번씩 지나가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막 굳이 신경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궁금했어요. 그런 적은 있어. 그냥 헤어 메이크업 이제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반영구가 잘못되어 있다든가. 그쵸. 그리고 저는 그 비대칭 약간 강박증? 진짜요? 그러니까 대칭을 맞춰야 되는 그런 강박증이 있어서 좀 그걸 좀 엄청 신경 쓰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남들 봤을 때 저렇게도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지 저거를 유심히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하는 일에 관련된 모델이나 그냥 고객님 얼굴에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별로 남들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MBTI가 혹시? INTJ. INTJ. 그렇군요. 어떻게 되세요? 저는 ENTP입니다. INTP.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NTP가 약간 앞만 보고 달려가면서.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이제 엄청 사람들의 얼굴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피부 촉감 표현도 엄청 많이 하시고 딱 기억에 남는 모델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친구 얼굴은 진짜 내가 너무 기억에 남는다? 아니면 또 작업하고 싶다? 약간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지. 사실 모델들이나 고객분들이 너무 많이 해서
한 명을 꼽자면 좀 네. 어렵긴 한데 모델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메이크업마다 얼굴이 좀 확확 바뀌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네. 왜냐면 특히 저 같은 경우도 눈썹이랑 그 눈 사이의 면적이 너무 좁아서 제가 이 눈썹을 탈색을 하지 않는 이상 여기 안에서 이렇게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엄청 좁아가지고 메이크업 하는데 한계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진한 메이크업도 잘 안 하는 편이고 네네. 해봤는데 막 그렇게 어울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하는 편인데 진짜 어떤 모델들은 어떤 메이크업을 하더라도 진짜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거에 약간 좀 부럽다? 나도 저런 얼굴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약간 것 도화지 같아요. 같은 얼굴. 막 그렇다고 해서 그분 얼굴이 막 못생겼다 막 이런 게 막 이상하다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그냥 약간 천의 얼굴? 메이크업 하는 대로 이미지가 확확 바뀌니까 그런 모델들이 몇 분 있었는데 사실 너무 많은 모델 분들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사실 얼굴은 기억하는데 이름을 잘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은 기억난다. 그쵸. 이름을 잘 기억 못하는 편이에요. 네. 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이 길을 걷고 싶어하는 분들도 최근에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네. 약간 한국에 사실 뭐 아이돌이나 가수들이 엄청 해외로 나가면서 약간 그 사람들의 메이크업 스타일도 되게 관심도 많아지기도 하고 패션도 똑같은 것 같고요. 네네. 혹시 또 늦게 이 길을 시작을 하셨으니까 약간 관심 있는 분들한테 내가 지금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뭔가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있을까요? 제가 사실 그 카카오톡에 그 헤어 메이크업 9인 구직 방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거의 90% 이상은 헤어 메이크업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어시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질문도 어떻게 해야 뭐 청담에 갈 수 있냐, 어떤 식으로 해야 뭐 프리랜서 팀에 들어갈 수 있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저도 딱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아무런 인맥이 없으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진짜 그냥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좀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 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먼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인스타 만들어 놓고 그냥 뭐 작업물 올리면 연락 오겠지라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먼저 연락을 해서 되든 안 되든 그냥 그 사람이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좋다고 하면 그 기회를 잡으면 되는 거니까 일단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구체적인 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자기 주도적으로 좀 컨택을 해보는 게 이메일이든 뭐 스튜디오를 직접 찾아가는 거든 아니면 개인 작업이든 저 같은 경우는 개인 작업을 하면서 그 알게 된 분들이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일을 따내려고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었지만 그 개인 작업을 하면서 서로의 스타일을 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 작가님이나 모델 분들이나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저한테 이제 일을 연결시켜 주시고 그걸 통해서 또 상업 거기 관계자 분들이 저를 보시고 또 다른 일을 연결시켜 주시고 이제 그걸로 계속 확장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뭔가 적극적인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재밌다고 느낀 게 저희 이 자리에 되게 많은 분들을 모셨었거든요. 그래서 모델 뭐 호진님, 그 문독 작가님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문을 두들겨야 열린다. 가만히 있으면 안 찾아와요. 맞아요. 맞아. 그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나의 커리어에서 이제 매거진도 진행을 하셨었는데 그 다음에 꼭 해보고 싶은 작업이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메이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제 플랜을 짰었어요. 굉장히 계획적이시. 상당히 제이시군요. 일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막 평상시에는 그냥 약간 좀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적으로는 제 성향이 좀 강한 편인데 그래서 처음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촬영이라는 게 워낙 네. 변수가 많은데 맞아. 내가 분명히 업체한테 받은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에 촬영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변동이 되거나 아예 취소가 되거나 네. 그리고 뭐 갑자기 뭐 고객이 연락이 안 되거나 그쵸.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이 일 자체가 특성이 변동이 많은 건데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일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꿨던 게 그러면은 그 변동 안에서 내가 플랜을 또 짜자. 변동이 생기는 걸 인정을 네. 하고 그 변동이 오케이. 생겼을 여기 때 안에서 변동이 생겼을 때 플랜 A, B, C 이렇게 미리 짜서 와. 취소됐을 때는 플랜 A를 하고 그쵸. 그게 안 되면 또 B를 하고 C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넘겨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스트레스가 없는 편이에요. 아하. 꿀팁인데요. 이걸 듣는 많은 제이들에게 꿀팁. 그래서 이제 네. 그 처음에 질문 맞아요. 드렸던 거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처음부터 계획을 했었던 게 처음에는 이제 저는 이제 출장 프리랜서 계획은 없었긴 했었거든요. 아예. 그래서 뭐 메이크업 샵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디자이너가 돼서 뭐 월 1,000만 원을 벌자. 약간 이런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뭐 3년인가 5년 안에 메이크업 샵을 제가 그 메이크업 샵을 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화장품도 만들어 보고 뭐 메이크업 쇼도 이제 나가고 싶다. 이런 계획을 네. 좀 차근차근 세우고 그리고 나는 최종적으로 빌딩을 하나 세워서 빌딩이네. 물론 그게 제 자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뭐 전세든 월세든 그렇게 할 수 빌려서 있습니다. 네. 이제 1층부터 위에 루프탑까지 뭔가 저만의 공간으로 좀 꾸며보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꿈은 크게 가지면 그럼요. 그 꿈에 가깝게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항상 꿈을 크게 가지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거의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네요. 메이크업 이외에도. 샵까지도 사실 네네네네. 뭐 1인 샵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그 비슷하게나마 그 그럼요. 꿈을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 이거는 결정된 건 아닌데 한번 외국에 나가서 메이크업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에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어떤 국가 궁금하실까요? 일단 미국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 가서 한번 어떤지 그 미국의 메이크업 시장은 어떤지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한번 겪어보고 내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어떤 식으로 내 영향을 펼칠 수 있는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좀 올해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혹시 미국 어디로 생각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그 아는 지인분이 LA를 간다고 해서 LA를 생각을 했는데 사실 좀 뉴욕 쪽도 한번 고려를 해보고 있어요. 네. 저희가 아는 분들도 연결이 드리면 좋겠네요. 진짜요?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희도 막 되게 많은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 할수록 너무 한국에 좋은 크리에이티브가 많은데 사진 작가님들도 그렇고 헤어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장은 되게 좁잖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나중에는 해외에 계신 분들도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편안하게 그냥 부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만약에 나가시면 또 거기서 또 많이 노출될 수 있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참 좀 슬프기도 해요. 뭔가 한국에 잘하시는 분들이 다 외국으로 빠져버리면 뭔가 좀 빛 좋은 개살구 같은 느낌 뭔가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하겠다. 그래서 뭔가 잘하시는 분들이 다 해외로 가버리면 또 한국에서 잘하는 분들이 또 많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해주세요. 저는 근데 막 제가 잘한다고 생각을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사진 보면서 이렇게 결과물 보고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이걸 내가 왜 안 했지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했던 작업물 계속 보고 약간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좀 반성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눈에 걸리시나요? 디테일한 거에서 막 이거 좀 위치를 조금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로 했어야 됐는데 왜 내가 여기다가 했을까?
그리고 충분히 내가 머리를 수정할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내가 여기를 네. 안 했을까라는 생각. 근데 진짜 촬영 현장에 있으면 네. 그 중간중간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도 되게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도 촬영 현장에 많이 가다 보면 그 막 작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사실 헤어 메이크업 실장이 딱 보시고 저거는 픽스를 해야 되는데 한참 막 진행이 되고 있으면 네. 끊고 들어가기도 너무 맞아요. 어렵고 그렇죠. 네. 그런 건 어떻게 그래서 그거를 하시나요? 제가 네. 그때 그 데이지드 매거진 촬영을 갔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 초반에 헤어 메이크업 세팅이 오래 걸리더라도 처음에 제대로 하면은 내가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사진 촬영은 스무스하게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긴 한데 이제 네. 촬영 시간이 타이트하면은 보통 이제 브랜드 측에서나 아니면 개인 작업할 때 스튜디오 공간 빌리는 것도 제약이 있으니까 그쵸. 헤어 메이크업 좀 빨리 해줄 수 있냐 이렇게 맞아.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특히 그쵸. 상업은.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제가 모니터링하면서 들어가는 그 수가 더 빈번해지거든요. 그쵸. 차라리 그거를 초반에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내가 헤어 메이크업 하는 시간이 이 시간 기준으로 얼마 걸리니까 이거는 좀 보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정할 때 좀 덜 들어가는 게 더 네.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 매거진 작업하고 나서. 너무 좋은 인사이트인데요. 네, 이거는. 네, 네. 그래서 네. 그걸 좀 실천을 조금씩 해봐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네, 근데 네. 그런 소통이 진짜 네. 팀 전체적으로 다 잘 되면 네. 다들 좋은 거니까. 네. 사실 상업은 쉽지가 않긴 한데 그쵸. 그래도 조금씩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맞아. 네. 또 궁금한 거. 이제 메이크업 받으러 오는 모델들한테 네. 이렇게는 준비해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실까요 혹시? 뭐 기초라든지 아니면. 근데 사실 모델분들은 피부가 웬만하면 다 좋으세요. 그건 그렇죠. 관리도 잘 하시고. 그쵸. 진짜 피부가 다 좋으신 편이거든요. 그래서 얼굴도 예쁘시고 잘생기시고 그래서 뭐 그거에 몸만 대해서 오시면 된다. 그거에 대해서 막 딱히 막 신경 쓰였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군요. 이제 보통은 이제 샵에 받으러 오시는 일반 분들께서는 보통 이렇게 모델이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얼굴을 쓰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없기 때문에 보통 피부 관리를 모델처럼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안내사항 같은 거 미리 전달해 드리기도 하고 예를 들어 마스크팩이랑 각질 제거랑 뭐 립밤 꼭 하고 오시라 그렇게 하고 네. 또 머리 같은 경우도 뭐 트리트먼트든 머리 끝에만 바르고 와라 약간 이렇게. 그 차이가 많이 네, 있어요. 특히 마스크팩 하고 안 하고 차이에 따라서 화장이 잘 먹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요? 네. 집에 가서 해야겠다. 네. 그래서 뭐 웨딩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은 보통 당일날 마스크팩을 직접 붙여드리거든요. 저희가 바디 메이크업도 해드리고. 네. 그래서 데일리로 하시는 분들은 전날이나 당일날 미리 하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약간 진짜 어려웠던 메이크업도 있나요? 약간 이게 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돼? 이게 돼가 약간 어떤 약간 너무 시안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이제 초이님이 구상하셨던 게 이게 될까? 라고 할 정도로 좀 새로운 시도를 해봤다. 약간 난해했던 작업? 난해했던 작업? 네. 아니면 정말 손이 많이 들어갔던? 보통 2시간이요? 2시간이요? 길게는 2시간 반 정도 걸린 2시간 반이요? 걸린 적도 있었긴 한데 네. 워낙 막 하다 보니까 잘 이게 돼? 워낙 프로셔서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니고 웬만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말씀을 예를 들어 상업 촬영이면은 다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이런 헤어 메이크업 시안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델분의 컨디션상 그게 안 되는 상황이면은 제가 다 그 변수까지 이제 고려해서 다 설명을 해드려요. 이거는 왜 안 되고 촬영 전에 네 이거를 하려면 어떤 거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금액대는 얼마다 이렇게 조율을 해서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게끔 미리 대처를 했었어가지고 기억이 나는 경우가 네. 없긴 한 것 같아요. 네. 혹시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 안 되면서 잘 먹히고 있군요. 그래서 그때 한번 아티스트님이 저랑 작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아트 프로필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가발로 촬영을 하는 그 작업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아티스트 분이 이제 가발을 준비를 하겠다. 근데 그 가발도 사실 인모가 아니고 인조모면은 좀 고데기를 사용을 하는데 제약이 많거든요.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이제 그 가발 제작 업체에서 이제 결과물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변수가 또 생긴 거예요. 네네. 근데 그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쵸. 다른 가발을 준비를 하거나 다른 그 작업 시안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해서 이제 결국에는 그 가발 못 쓰고 이제 다른 가발로 진행한 적도 있긴 해요. 네. 역시 플랜 B 씨. 네, 그 약간 플랜을 미리 짜두면 좀 변수에 대해서 대처가 빠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즉흥적인 거에서는 엄청 극도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라서 좀 현장에서 만약에 뭐 바꾸고 이러면 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좀 제가 좀 창의성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뭐 즉흥적인 거랑 창의성이랑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어찌됐든 그 즉흥적인 상황에서도 뭔가 그 변수에 맞춰서 뭔가 이거 어때 저거 어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저는 그게 안 돼서 그게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다 장단점이랑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창의성은 예전에는 같이 합쳐지지 않았던 A랑 B를 합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약간 즉흥적인 상황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대비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성격의 차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약간 사실 연결지어서 생각을 했거든요. 아유, 그건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네. 왜냐하면 저도 되게 즉흥적인 상황들에 이렇게 말랑말랑하지는 못할 때도 있어서. 맞아요. 일적으로는 좀. 맞아요. 저희도 뭐 촬영이 어쩔 때는 막 섭외건이 하루에 뭐 4-5건 있는 날도 있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이 여기저기서 다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제 일단은 그거를 가장 많이 데뷔를 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두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내 손에서 벗어난 일은 어쩔 수 없지. 맞아요. 내려놓음. 나의 많이 상황과 연습하고 있습니다. 성격에 맞게. 맞아요. 내려놓음. 내 손에서 떠난 거다. 맞아요. 그 혹시 미국에 갔을 때 가진다고 하면 꼭 해보고 싶은 작업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못 해보는. 일단 제가 아직 미국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짜진 않았어서 저 그거를 생각하게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한 2주? 그래서 일단 저는 그런 것도 차근차근 하는 편이긴 해요. 일단 미국 가서 아티스트 쪽이랑 뭔가 작업을 해보고 싶은데 그걸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지금 비자부터 막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 단계라서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생각을 해본 건 없고 일단 기회가 된다면 메이크업 쇼나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뭐 패션쇼 백스테이지에서 한번 화려한 메이크업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또 그렇게 하려면 영어 공부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해야겠죠. 그럼 다음 팟캐스트는 영어로 같이. 그건 좀 다음에 벤자민과 함께하는 대본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저희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는 것 같아서 혹시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은 약간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의 약간 나만이 가지는 차이점이 있는지 약간 이런 게 좀 나의 색깔을 정의를 하자면 솔직히 헤어 메이크업을 하는 거는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디테일에서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칭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받으러 오신 물론 촬영장에서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 모델이나 뭐 고객분들 얼굴을 막 컨설팅을 해줄 시간이 없지만 샵으로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는 보통 시간이 그래도 여유롭게 있으니까 그 고객님의 얼굴에서 어떤 식으로 메이크업을 해야 나의 얼굴을 좀 더 조화롭게 할 수 있는지 좀 대칭을 맞추는 방법 이런 것도 제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해야 셀프로 이제 좀 그걸 맞출 수 있는지 그런 팁도 중간에 알려드리고 그리고 뭐 쉐딩을 한다고 해서 턱을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마다 다 턱 모양도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 턱 위치에 하이라이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저는 보통 알려드리는 편이라서 약간 좀 남들과 다른 점을 꼽자면 대칭을 좀 맞추는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쓴다. 약간 영업 당하는 것 같은데요. 저 다음 주에 메이크업을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연락 드릴게요. 저 비대증이 좀 있는 편이라서. 일단 제가 거울로 네. 봐야겠지만 지금 네. 거울로도 이렇게 완전 거울로 보고 비대칭을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네. 제가 이렇게 보는 얼굴이랑 네. 그 거울로 그 고객님의 얼굴을 보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 시선의 차이가. 그리고 저도 이제 제 얼굴을 이제 반대로 바뀐 남들이 봤을 때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좀 그걸 알 수 있으니까 좌우반전 거울도 한 번씩 사서 한 번이 아니고 그걸 사서 한 번씩 이제 제 얼굴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좀 자각을 하는 편이고 남들이 본 난 이렇구나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캐치를 그럼 해서 모델들한테도 꿀팁일 것 같은데요?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눈썹이 이렇게 한쪽에 올라갔는지 지금도 약간 이마로 지금 눈을 뜨시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이마로 눈썹이 오른쪽 눈썹이 새로운 사실. 살짝 올라가 계세요. 그래요? 네. 반영구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가 지금 빨간 게 올라와가지고. 네. 그건 색소를 잘못 써서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눈썹 쓰는 거에 따라서 눈썹 모양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오시면 약간 시술 상담 이런 것도 해드리고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막 시술이나 성형을 권장을 하는 건 아니고 이런 방법이 있다 알려드리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고객님이 메이크업으로 연습을 하던지 아니면 시술을 하시던지 뭐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저 다음 주에 초이의 미모단으로 여기서 가까워요.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침 딱 메이크업 필요한 회사였어가지고 연락 주세요. 좋아요. 컨설팅 해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팟캐스트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마무리하기 전에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이제 헤어 메이크업을 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저를 항상 좋게 봐주시고 이제 좀 연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뭐 작업을 잘 보고 있다고 연락 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커뮤니티의 힘이 되게 큰 분야인 것 같아요. 진짜로. 맞아요. 이게 저희도 모델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 모델,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타일리스트, 뭐 사진 작가님 다 있어야 하나의 결과물이 나오는 일이다 보니까 진짜 그 힘이 크구나라는 거를 저희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따뜻한 메시지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컨설팅 받으러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